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25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충북의 시민운동가 1세대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 행정가로 또 정치인으로 다양한 행보를 이어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상생포럼의 송재봉 공동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청주 상생포럼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흔히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를 관용 없는 갈등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갈등이 좀 심화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좀 걱정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상생포럼은 이런 문제를 좀 시민들이 좀 스스로 나서서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포럼이고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우리 사회가 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존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정의 가치, 뭐 더 얘기할 게 없겠죠. 이것은 과정으로서도 공정해야 되지만 결과로서도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공론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여러 현상들을 소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 공론의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좀 그런 사회를 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청주 상생포럼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창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에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색다른 상상, 뭐 색다른 실천해서 금요 포럼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지역의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현장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대안들을 얘기하고 또 그에서 함께 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또 뭐 줍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환경 실천을 한다거나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포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게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선거에 출마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 크게 보면은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시민운동가로 일을 할 때는 사실 그 사회의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좀 심판자적 역할도 했던 것 같고 또 환경 생태적 관점에서 보존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좀 사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일정해 보면 이제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우리 지역에 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제 고려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볼 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다수 시민으로부터 동의받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은 제가 주로 주장하는 입장, 의견을 내는 입장이었다면 그 정치인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건 의견을 듣는 관점, 입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경청해야 되고 괜히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무지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하거나 좀 제 생각과 다른 어떤 주장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좀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크게 보면 좀 변화가 아닐까. 좀 어렵긴 합니다. 좀. 네.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그리고 네. 정치인으로 정말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시민사회 단체 활동 시절부터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네. 해볼까 하는데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시민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시민단체 처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게 93년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전인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뭐 일반적인 학생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뭐 반칙이라든가 특권이라든가 또는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제가 알던 주변의 지인분들이 그 당시에 충북 참여연대를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당시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창립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되게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또 이런 정의감도 있으시고 또 균형 감각도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좀 일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좀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위계적 질서에서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그런 좀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민단체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온전히 제 삶이 이제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1990년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민주화 운동이 또 진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 단체들이 생겨나고 게다가 또 지방자치까지 시작이 네, 된 시기잖아요. 그렇죠.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도 당시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텐데요. 네. 주요 성과가 어떤지 짚어볼까요? 네, 말씀대로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보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서 그야말로 이제 선거의 직선제 국민이 직접 뽑은 이제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통치를 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 지역 문제를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 현재 이제 그 오송 그 분기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경북 오속철도 충북 유치 운동이었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참여연대에서 제안을 하면서 운동이 이제 본격화 됐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내세웠던 운동으로서 그리고 성공한 운동으로 그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도 그 지금의 이제 직지가사일 청주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가치라 정신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좀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을 때라서 우리 스스로 좀 직지를 찾아보자. 이래서 시민운동으로서 직지찾기 운동 뭐 이런 걸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현재 그 대규모 도박장이 없는 거의 유일한 그 광역자치단체가 충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여러 차례 화상경마자라든가 뭐 경기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걸 좀 막아내므로 해서 오히려 그런 대형 도박 시설이 없는 그런 또 도시가 우리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그 시민단체의 중요한, 그 참여연대의 중요한 그 본류적 목표가 정치개혁과 권력개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패하거라든가 또는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당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낙천 운동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건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좀 증명하기도 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 또 지방시 단체가 좀 주민 참여적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또 만들고 또 시민들이 이제는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그리고 뭐 분권 균형 발전 운동을 또 진행했었죠. 그래서 그 뭐 현재 세종시가 들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를 좀 그 적극적으로 그 폐기될 위기에 있는 것을 좀 시민의힘으로 살려내기도 하면서 그 분권과 균형 발전의 이슈를 좀 중요하게 또 제기하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슈들을 기억해내면서 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나 많은 일을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연대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오셨나요? 그 참여연대 한 19년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시민단체 생활도 좀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어서 뭔가 NGO를 지원하는 NGO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NGO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조직을 만들자 해서 충북시민재단을 창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충북시민재단이 근거가 돼서 NGO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충청북도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충북 NGO 센터거든요. 그래서 충북 시민재단의 상임이사로 일을 하면서 충북 NGO 센터장을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 좀 고민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거라든가 또는 새로운 상근 그 활동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 또 NGO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것, 충북 도내 또 NGO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새롭게 진행하고 또 민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좀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운동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우리 네. 송 대표님께서 방송에 자주 나오셨죠. 그때는 자주 네, 나왔죠. 어느 예. 해에는 또 최다 출연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시민운동가로서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네. 감회가 좀 어떠신가요? 글쎄 뭐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일했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그 시작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던 그런 좀 황금기 같은 시기에 제가 시민운동의 중립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노력보다도 과분한 정말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또 현안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그런 풀어낼 수 있었던 것,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보람 있고 또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랫동안 이렇게 시민운동가의 길을 걷다 보면 나름의 원칙과 철칙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보면은 당장에 좀 눈앞에 있는 일보다는 조금 그 멀리 보면서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에 좀 접근하고 싶다. 그런 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 사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 시민운동은 변화와 혁신을 그 기본적인 어떤 존재 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부단히 성장하고 학습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고독한 결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그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일관 때 좀 원칙들을 지키면서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원칙들은 시민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인생에도 참 좋은 영향을 주고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 청주 상생포럼의 송재봉 공동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민운동가에서 그 다음으로 선택하신 게 바로 행정가의 길인데요.
충청북도 소통특별보좌관으로 내정을 받으셨을 때 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좀 잊지 못할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글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비판과 비난이라고 할 때 저 입장에서는 네.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한꺼번에 다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간 좀 힘들긴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비판하던 사람이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좀 쉽지 않았는데 사실 그 당시 소통특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좀 관료 중심의 사회고 그래서 민간 협력이 여전히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직접 이제 그 행정에 들어가서 충북도와 지역의 그런 다양한 민간 영역 또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제도도 좀 설계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직접 또 만나서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도와 시민사회가 좀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생산적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런 사실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막상 그 내정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저 사람이 굉장히 좀 편향적이다. 또는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고위직을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를 임명하려고 했던 그 임명권자인 이수정 지사께서 임명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서는 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 달 정도 만에 자진 사퇴를 했죠.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후련하긴 했는데 좀 아쉬움은 역시 변화를 참 두려워하는구나. 왜냐하면 저 정도의 경력과 연배를 가진 사람 중에 청와대에 가서는 훨씬 고위직에 그리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지역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한 문제로 삼고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민간이 잘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네. 이후에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발탁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가의 길을 걷게 네. 되셨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와대 가서 처음에는 좀 불행했고 뒤에는 좀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제가 갈등 조정 업무가 주였어요. 그래서 사회조정 비서관실에서 제가 이제 맡았던 임무가 주로는 대형 노사 갈등, 그것도 잘 풀리지 않는 네. 그런 악성화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제가 협력적으로 일했던 분들로부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이분들은 기본적인 그동안에 이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좀 약하고 또 기업하고도 오랫동안 갈등을 빚다 보니까 양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그걸 조정하는 것이 참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한 20년 이상 장기 갈등을 빚었던 그런 콜트콜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정교조라든가 공무원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 합법화 문제라든가 해고자 복직 문제라든가 이제 상당 부분 그래도 좀 풀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가 우리 사회 갈등 조정을 좀 제대로 시스템화해보자 갈등을 기본법을 그래서 좀 만들어서 통과시켜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통과는 안 됐어요. 그렇게 됐고 나머지 한 1년 한 반 정도는 제도개혁 비서관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게 지역사회 혁신과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관심 가졌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자. 정부도 이제 일하는 방식을 주민 참여와 주민 관점에서 일을 하게 하는 쪽으로 좀 전환시키면서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 계획도 중앙정부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좀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상향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바꾸자.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법이라든가 저는 주민공동체 지원법이라든가
또 주민 어떤 자치회를 좀 전환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실 그 발의까지 되고 진행을 하다가 제가 좀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내려오긴 했죠.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또 한축에서는 제가 했던 것 중에 실패박람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실패를 잘 용인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실패와 재도전을 오히려 우리 사회 하나의 자산화하는 그런 좀 사업도 진행했었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잘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3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네. 고향 청주로 돌아오셔서 다시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시고 또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어요. 네. 선거 이후에 복잡한 심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이 선출직 공직자로 나선다는 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 좀 신나게 일을 할 텐데 이제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복잡한 신경들이 여전히 좀 있긴 해요. 제가 그 이번 이제 선거에 출마하면서 두 가지를 화두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이제 정치 세대 교체, 젊고 역동적이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좀 신진 세력들이 국회의원이든 지방채 단체장을 하는 그런 지역사회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좀 이제 행정 관료만 하던 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단체장을 하는 좀 시대에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단체장을 하는 그런 사회로 좀 바뀌면 좋겠대요. 정치 세력 교체 이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세대 교체는 좀 된 것 같고 세력 교체는 뭐 이제 좀 아쉬움이 남죠. 그렇지만 이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좀 화두를 던졌다. 뭐 저 혼자만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좀 변화의 씨앗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우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좀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많이 이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그 유권자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이슈라든가 공약이라든가 또는 현장 밀착의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뭐 어떤 일을 제가 그 새롭게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준비, 특히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좀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래로부터 현장 중심의 그런 경험과 거기서부터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좀 준비해 나가는 좀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운동가든 행정가든 정치인이든 어떤 길을 선택하셔도 그 누구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우리 지역의 시민운동이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제가 그 최근에 그 지역의 그 시민단체들의 현재 연대 조직인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20주년을 맞아서 그와 관련된 자료집을 냈는데 그 자료집을 이렇게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규모도 줄어들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활동력도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 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단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공익적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주민공동체라든가 이런 조직들은 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영역까지 넓게 포괄하면서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 방식이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쉽게 표현하는 생활실험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내는 방식으로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의 신뢰도 쌓이고 또 새로운 어떤 시민 운동에 참여하는 폭도 다양하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이 상생포럼 대표로서 앞으로 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참 우리 지역이 그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생에 중요한 것은 세대 간, 또 지역 간, 계층 간의 그 균형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지역 간의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앙과 우리 충북과도 중요하지만 충북 내에서도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상대적으로 그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상생이라는 것을 지역의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자원을 좀 자산화해서 그것을 어떤 그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영역들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작업. 그래서 이런 상생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잘 좀 구축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그 이 세대 간에 그것은 이제 어르신에 대한 통합 돌봄 시스템과 또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 그래서 뭐 청년 그런 제가 지난번 공약으로는 기대런더 프로젝트 뭐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세대 간에도 좀 균형 있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좀 다양한 전략들이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청년 시절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송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한번 되짚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또 우리 그 지역의 시민들 또 도민들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너무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면 그 저는 그 지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겠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 그리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내는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내는 그런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상생 포럼을 통해서 또 제가 정당의 활동을 통해서는 도내의 좀 균형 발전과 관련된 그런 비전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다양한 그런 사회 갈등 문제들을 정치가 좀 증폭시키지 말고 그걸 잘 좀 오히려 협력적 방식으로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좀 길을 저라도 좀 열심히 모색하고 또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그런 좀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또 정치에 대해서도 너무 혐오하거나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따끔하게 비판도 해주시고 또 애정도 이렇게 표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그래도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 상생 포럼의 송재봉 공동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청주를 만들고 싶다는 송재봉 공동대표.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멋진 행보 펼치시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